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기타를 안고 있던 그 순간 나는 35년 전의 나를 마주했다. 도쿄 신주쿠역 지하 통로.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나무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냥 부러진 가구 조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으로 잡아당기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기타였다. 낡고 상처투성이인 하지만 분명한 통기타 한 대. 넥 부분이 약간 휘어있고 바디에는 긁힌 자국이 수없이 많았다. 누군가 오랫동안 사랑했다가 어느 순간 버린 악기. 나는 그걸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 기타. 손가락이 저절로 줄을 훑었다. 먼지가 묻고 음정도 엉망이었지만 울림통에서 나는 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35년 만에 만지는 기타. 그 무게, 그 감촉, 그 떨림이 모두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다. 1987년 서울 홍대 앞. 23세 나는 작은 라이브 카페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박연주의 목요일 밤이라는 간판을 달고 매주 손님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던 시절. 그때 내 손에도 이렇게 낡은 기타가 있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 연주야, 음악으론 못 먹고 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나는 기타를 내려놓았다. 평범한 회사원이 됐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빚에 쫓겨 이 낯선 땅까지 왔다. 청소부가 됐다. 음악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됐다. 하지만 이 기타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 앞에 놓아둔 것처럼,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퇴근길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쓰레기통 옆에 앉은 청소부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무릎에 고정하고 떨리는 손으로 줄을 조였다. 첫 코드를 짚었을 때 눈물이 났다. 서툴렀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기억은 흐릿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C코드, G코드, M, F. 그 단순한 진행이 내 안에서 무너진 벽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노래를 불렀다. 혼자 걷는 이 길 위에서.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음정도 불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노래가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렌즈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노래를 멈췄다. 계속하세요. 그가 일본어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웃으며 손짓했다. 아름다운 노래예요. 제발 계속해 주세요. 나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 기타는 우연이 아니라고. 이 만남도 이 순간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1992년 겨울. 서울 작은 원룸. 생후 6개월 된 딸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밤 11시였다. 남편은 야근이었고 나는 혼자였다. 아무리 안아도 흔들어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벽에 기대어둔 기타를 집어들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즉흥으로 만든 멜로디. 단순한 코드 진행. 하지만 유나는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었다. 그 미소, 그 눈빛,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나는 매일 밤 유나에게 노래를 불러줬다.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내 목소리와 기타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다. 그게 내가 엄마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쌓였다. 기타는 창고 한 구석으로 밀려났고 나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유나는 혼자 자라야 했다. 그리고 남편은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엄마, 노래 불러줘. 12살 유나가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내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노래를 거부했다. 나는 유나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일본으로 왔다. 빚을 갚기 위해, 살기 위해, 아니, 도망치기 위해. 그리고 지금 이 기타가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자거라. 음정은 불안했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노래는 흘러나왔다. 35년 동안 가슴속에 묻혔던 그 멜로디가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때 누군가 멈춰섰다.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든 채 내 앞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다음엔 젊은 남자가 멈췄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유나를 위한 노래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노래였다. 죽은 남편을 위한 노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나 자신을 위한 노래였다.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코드가 울렸을 때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플랫폼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중년 여성이 다가와 천엔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손을 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 말에 나도 울음이 터졌다. 기타는 나처럼 낡았다. 하지만 내 손끝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음악은 죽지 않았다. 내 영혼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날 비 내리던 도쿄 지하철역에서 내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다. 지하철역에서 노래를 부른 지 사흘이 지났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층에서 일하는 젊은 청소부 아키라가 달려왔다. 연주 씨가 유명해졌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스마트폰을 내 앞에 들이댔다. 화면에는 낯익은 장면이 있었다. 플랫폼 구석, 기타를 안고 노래하는 늙은 여자. 나였다. 이게 나야? 조회수 봐요. 50만 회예요. 댓글도 엄청나요. 아키라가 화면을 스크롤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온갖 언어로 쓰인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할머니 과거가 궁금해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세상에 50만 명이 내 노래를 들었다고? 쓰레기통 옆에서 부른 그 서툰 노래를 믿을 수 없었다. 영상 올린 사람이 대학생이래요. 그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찍었대요. 아키라는 신나서 계속 설명했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저 화면 속 내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보다니.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내가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았다. 댓글 읽어드릴까요? 아키라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화면을 다시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는 누구실까요? 프로 음악가였나요? 목소리에서 인생이 느껴져요. 저도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따뜻한 말들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때 아키라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 댓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한국어로 쓰인 댓글이었다. 아키라가 번역기를 켰다. 이 기타 엄마가 8살 때 쓰시던 거랑 똑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연주자분 성함이 박연주 씨인가요? 시간이 멈췄다. 박연주. 내 이름. 누군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한국어로. 댓글 작성자 아이디를 봤다. YUNAPIAN592. 유나. 피아노. 92년. 내 딸이 태어난 해. 연주 씨? 괜찮으세요? 아키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을 손으로 붙잡고 그 댓글을 계속 읽고 또 읽었다. 유나가 날 찾고 있는 걸까? 아니, 유나일 리 없어. 유나는 내가 한국을 떠날 때 12살이었어. 지금은 35. 피아노를 쳤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외할머니가 가르쳐줬나? 손이 떨렸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던 딸. 빚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차마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못했던 내 아이. 답글 다시겠어요? 아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떨렸다. 뭐라고 답해야 하지? 나는 내 엄마야. 미안해. 보고 싶어. 모든 말이 너무 가볍고 너무 무거웠다. 대신 나는 다시 댓글을 읽었다. 그리고 프로필을 눌렀다. 아키라가 도와줬다. 화면이 바뀌었다. 작은 프로필 사진. 피아노 앞에 앉은 여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가, 손의 모양이 뭔가 낯익었다. 소개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눈물이 쏟아졌다. 유나였다. 분명했다. 내 딸이 나를 찾고 있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불러준 자장가를, 내 목소리를, 날 잊지 않았다. 유나야.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키라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연주 씨, 답글 다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그는 옳았다. 나는 35년 동안 도망쳤다. 숨었다. 죄책감과 수치심 뒤에 나를 가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기타가 내게 왔고 노래가 다시 시작됐고 딸이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아키라가 한글 자판을 켜줬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다. 유나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35년 만에 나는 다시 엄마가 됐다. 댓글을 보낸 후 나는 답장을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매일 그 자리로 돌아가기로. 지하철역 플랫폼 구석, 기둥역. 기타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 혹시나 유나가, 아니 그 댓글을 쓴 누군가가 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청소일을 마친 후 나는 기타를 들고 그 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사람들이 쳐다봤고 몇몇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노래를 시작하면 세상이 조용해졌다. 내 목소리와 기타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기억이 찾아왔다. 1989년 겨울. 서울. 그날도 눈이 내렸다. 유나는 6살이었다. 작은 원룸에서 나는 가방을 쌌다. 옷 몇 벌, 통장, 여권. 손이 떨렸다.
문 밖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주야, 문 열어. 당장 열어. 쿵쾅거리는 소리. 문이 흔들렸다. 유나가 내 치마를 붙잡고 울었다. 엄마 무서워. 나는 유나를 안았다. 작고 떨리는 몸.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이유. 남편은 술에 취하면 달라졌다. 사업 실패 이후 더 심해졌다. 폭력은 일상이 됐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날 남편이 유나에게 손을 들었다. 이 집안을 망친 건 다 내 엄마 때문이야. 6살 아이의 뺨을 때린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유나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유나야, 엄마랑 할머니 집 갈까?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눈길을 걸어 버스를 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외갓집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알았다. 일단 들어와. 유나부터 재우자. 따뜻한 방에 유나를 눕혔다. 피곤했던 아이는 금방 잠들었다.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잠깐만 다녀올게요. 유나 좀 봐주세요. 어딜 가는데? 일본이요. 거기서 일하면 빚 갚을 수 있대요. 금방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나도 몰랐다. 할머니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유나는 내가 키울게. 넌 살아야 한다. 살아서 돌아와. 다음 날 새벽 유나가 자는 사이에 나는 떠났다. 방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봤다. 작은 입술, 긴 속눈썹, 부드러운 숨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금방 올게. 우리 유나 건강하게 자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가방 속 기타를 꺼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기타. 내 청춘이었고 꿈이었고 유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유일한 도구. 하지만 일본에 가져갈 수 없었다. 너무 컸고 너무 무거웠고 무엇보다 너무 아팠다.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옆에 기타를 세워뒀다. 누군가 가져가길 바라며. 그리고 돌아섰다. 그게 1989년 12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35년이 지난 2024년. 도쿄 지하철역 쓰레기통에서 내가 발견한 이 기타. 이건 그때 그 기타였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느낌이 똑같았다. 무게, 모양, 바디의 작은 흠집까지. 어떻게 이 기타가 여기까지 온 걸까? 누가 주었고, 누가 썼고, 누가 다시 버린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난 걸까? 할머니, 오늘도 노래 불러주세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일본 초등학생이었다. 엄마와 함께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타를 안고 다시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자거라.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가 생각났다. 6살 유나, 12살 유나, 그리고 지금 35이 된 유나. 내가 놓쳐버린 모든 순간들이 노래 속에 녹아들었다. 소녀가 박수를 쳤다. 엄마가 천엔을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노래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켰다. 아키라가 설정해준 유튜브 알림.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유나가 날 찾고 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의 마지막 안녕이 오늘의 첫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었다. 3주가 지났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출근길 사람들, 퇴근길 사람들.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가 찾는 사람은 없었다.
댓글에도 답장이 없었다. 유튜브 조회수는 200만을 넘었지만 유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늦은 걸까? 유나가 날 용서하지 않는 걸까? 희망은 조금씩 시들어갔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기타를 들고 플랫폼 구석에 앉았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익숙한 자장가를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세 번째 코드를 짚을 때였다. 누군가 내 앞에 멈춰섰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몇 명씩은 멈춰서 듣곤 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도 다음 곡이 시작되어도 그대로 서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여자였다. 30대 중반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얼굴은 낯설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뭔가 아는 듯한, 그리운 듯한 느낌.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성함이 박연주 씨세요? 심장이 멎었다. 나는 기타줄을 잡은 채 얼어붙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 이 기타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시던 거 기억나요? 그 순간 모든 게 보였다. 그녀의 눈, 코, 입술. 6살 유나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22살 내 얼굴도 거기 있었다. 외할머니의 미소도 남편의 눈빛도 섞여 있었다. 엄마 맞죠? 유나였다. 내 딸이었다. 기타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쓸 수 없었다. 그저 유나를, 내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나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유나가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예요. 유나. 눈물이 쏟아졌다. 3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나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손, 어른의 손. 미안해,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널 버렸어. 엄마가 겁쟁이였어. 엄마는 날 지키려고 떠나신 거예요. 유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나와 유나가 함께 찍은 사진. 유나가 5살 때 놀이터에서 찍었던 사진. 이거 항상 갖고 다녔어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엄마는 금방 온다고, 엄마는 널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내 어머니, 2년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키라를 통해 들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또 하나의 빚이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 기다렸어요. 엄마가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유나가 기타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다. 이 기타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엄마가 쓰시던 거라고. 제가 고등학생 때 내가 언젠가 이걸 엄마한테 돌려드릴 날이 올 거야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걸 갖고 계셨어? 네. 버스 정류장에서 주우셨대요. 엄마가 떠나신 그날. 그걸 35년 동안 보관하셨어요.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다. 내가 기타를 버리고 떠났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딸과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셨던 거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정리하다가 기타가 너무 낡아서 버릴까 했어요. 그런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출장 왔을 때 가져왔어요. 엄마를 찾고 싶어서. 여기 일부러 가져온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도쿄역에서 기타 수리점을 찾다가
너무 낡아서 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역 근처 쓰레기통에 놔뒀어요. 그게 3주 전이에요. 모든 게 연결됐다. 기타는 우연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것이었고, 유나가 가져온 것이었고, 내가 발견한 것이었다. 35년의 시간을 건너 세 세대의 여자가 하나의 기타로 이어진 거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타를 바닥에 내려놓고 유나를 안았다. 세게, 떨리게, 온 힘을 다해. 유나도 나를 안았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금 이 순간만은 오롯이 우리 것이었다. 사랑해, 유나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저도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35년 만에 나는 다시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유나는 다시 내 딸이 되었다. 기타는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세 세대를 이어준 기적 같은 악기.